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실전 투자 전문 채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2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40분을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밸런스 시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 강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실이 큰 종목이 우리가 10종목 중에 하나 정도는 분명히 미스테이크가 발생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자, 근데 그 손실이 그래서 뭐 손절을 할 수 있는 라인에 손절하는 것들은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손실이 큰 게 있어요. 그걸 당장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월간 밸런스 시트 쫙 했을 때 보통 우리가 15개를 목표로 기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15개 이상 올라가서 뭐 20개, 23개 이렇게 수익이 날 땐 그런 달에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손실이 좀 큰 종목을 갖다가 같이 한 번에 정리해 주면 아주 깔끔하고 또 새롭게 기회비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세요. 전적으로 방송에서는 제가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갖다 어떡합니까? 예, 다 이렇게 골고루다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밸런스 시트는 여러분들 스스로만 알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로 지난달에 보통 15개에서 20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보면 제가 16개 정도 나오게 되면 저는 기분이 다 땡큐가 돼요. 그 나머지 한 4개 정도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달은 뭐 6월달 같은 경우 23개를 갖다 또 수익 실현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달 같은 경우는 세네 종목 수익 난 것 같고 하나 손실이 큰 것들을 정리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돈 몇 개가 걸리지 않도록 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면서 지내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들도 말입니다. 재고 정리할 때 그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도저히 재고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손실을 한 번에 생각해 버리고 다시 시작하니까 주가가 3만 원에서 뭐 8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온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기회비용을 마련하는 것들처럼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물며 기업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못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롱텀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번 달 같은 경우 지금 7종목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 뭐 부담이 되셔요. 그러면 밸런스 계좌가 좀 짜증이 나잖아요. 월 말에 하세요. 월 말쯤 돼서 야, 이건 좀 빼고 가자. 이건 아니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괜찮습니다. 다 먹으려고 하게 되잖아요. 다 먹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언더스탠딩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어유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엔터 쪽 관련돼서 조금 상승을 하다가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살짝 차익물 나오는 건 매너로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이 정도 낀 것 때문에 우리가 쫄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눌렸다가 올라오면 살짝 눌리고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상황 봐가지고 달리는 종목에 좀 더 비중을 10% 정도 업사이드로 올릴 생각도 저는 이 종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보면 블랙핑크 활동하고 뭐 JYP도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 실적들이 또 예상하고 또 잘 떨어지게 되면 뭐 잘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가이던스 자체는 좋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나쁩니까? 좋습니까? 이 점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원전 관련된 부분들의 주가가 조금 하락폭이 좀 컸었던 부분, 이 부분이 오늘 주가의 상승폭을 좀 제한을 좀 주고, 프리마켓에서 상당히 또 어떻게 하방으로 눌렀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땐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별로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면 좀 드리블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비중 20%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뭐가 더 쫄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눌린다 하더라도 평단 관리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기간 조정 가는 과정을 갖다가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이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야 우리가 투자하면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 우리가 드리블 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는 회사 내부적인 뭐 작은 부분 이 부분 빼놓고는 나머지 거는 퀘스천 마크를 달 만한 사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사이드로 보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서요.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드리블 해서 나가신다고 하면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또 사실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래요. 미국 시장이 어제 하루 쉬었는데 우리 시장은 버텨준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쁠 만한 사유도 또 별로 없을 것이다. 왜 한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나름 어떻게 돼요? 자리를 또 잡아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든 지금 전력 설비 이쪽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돼요?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전 KPS나 두산 엘러비티가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잘 또 드리블해서 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종목이든 고비는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원전 관련된 상장지수 ETF가 또 8월 19일 날 또 출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래에셋하고 신한투자증권이죠. 여기서 상장지수 펀드를 갖다 추가 상장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수급적인 요소가 좀 더 좋아지는 부분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드앤고 의견 지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플랜을 쭉 하고 있던 뭐 이건 뉴스가 터진 거고요. 이 뉴스를 가지고 이제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영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수렴하는 구간까지 다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더 위로 터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수렴을 하고 갈지 그것은 잘은 모르겠으나 현재 상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받아주는 분위기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야 뭐 나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브리핑방에서 기준가도 잘 이야기 드리고 하고요. 비중 20%인 이유는 스몰캡이다 보니까 하방 변동성은 항상 상시 존재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팁으로 얘기 드리면 이 정도로 오다가 보통 우리가 수익 실은 언제 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장대양봉 터지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뭐 한다? 그날 뉴스가 상당히 좋은 뉴스가 나왔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뭐 중동에 뭐 더 수출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 비슷한 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뉴스 내용에 따라서 장대 양봉의 또 질이나 내용들을 파악하고 수익 실현 포인트를 갖다가 체크하면서 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의 기본적인 반도체 관련된 사업들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은 그냥 소소하게 양호하다. 그러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뇌수술 로봇, 고용 테크놀로지가 진행하고 있는 거, 요것들이 이제 영업적으로 잘 승화가 되면 고용에 대한 주가 상승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술적으로 좀 잡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상승하고 수렴도 했고요. 그 자리를 잡았는데 뭐 계속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앞서 고용하고 똑같이 주가 상승은 한 번 나올 때는 크게 장대양봉 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우리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슈, 모멘텀 이것으로 작동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장대양봉 터지는 날 우리는 가볍게 수익 실현을 해주는 쪽으로 보통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대양봉 터진다 그러면 8% 이상짜리가 보통 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자, 그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삼아서 가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 설명드렸잖아요. 당시에 보면 뭐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퀄리터스 반도체 뭐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주가 위치상으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가장 기술적으로 접근하기가 좋은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널적으로도 1번 시그널 나오고요. 이제 2번 시그널 이제 진행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나 주가 위치적으로나 좀 긍정적이어서 저희가 적당한 우리가 주가에 또 공략을 하고 있어서 홀드앤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끔 뭐 성장주 같은 경우도 낮은 점에 잡아주는 거, 그리고 버텨주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자주 해보셔서 잘 알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뭐 가이던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보면 이제 손익분기가 도달돼서 흑자 전환하는 타임이 계획상으로는 2026년도 정도면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또
리포트들도 있다는 점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KPS 앞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같이 펀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비중이 제일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22, 얘가 한 10% 정도 될 겁니다. 뭐 이렇게 한전 기술도 있고, 근데 한전 기술하고 한전 KPS 어떤 게 나을까라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에서 모멘텀 터질 땐 얘도 아주 세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면 틀림이 없지 않나라고 연동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현대건설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대건설은 조금 번외적인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 부분이 또 생길 때도 현대건설은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이야 뭐 소소하긴 한데 지금 당장 같은 경우는 회사 실적이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고 움직이는 상황이다. 모멘텀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부분은 맞다. 그러나 여러분들 쭉 보시면 알겠지만 다 내용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우리가 매수 가격보다 크게 문제가 있냐 그런 부분들도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고점 거래하는 것들은 항상 뭐 한다? 시그널 플레이를 한다. 그리고 낮은 점에 있는 건 드리블 간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큰 틀이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진행하고 있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S 뭐 최근에 보면 어쨌든 에너지 고속도로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전력 설비 특히 LS 같은 경우는 베트남도 잘 진행해서 LS 에코에너지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 제가 LS 일렉을 가려고 했는데 LS 일렉은 조금 올라갔다 지금 눌리고 있잖아요. LS 일렉은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잡을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리 잡고 잘 지켜주는 LS 제가 볼 때는 종합 세트 전력 설비와 전선 뭐 종합 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지주성 모멘텀까지 있는데 그것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없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충분히 조정은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룹 자체가 대체적으로 지금 업황 호황기에 마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두산도 그렇고 LS도 그렇고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으로도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지 마시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글쎄요, 뭐,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한 번에 뭐, 네다섯 종목 쫙 치고 올라갈 때, 그럴 땐 기분이 또 좋다가 좀 소강 상태가 하면 더 소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인내심을 발휘할 땐 인내심을 발휘해 주는 것은 센스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인 드디어 좀 매수가 들어 조금 올라왔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평단가까지는 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평단가 도달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비중 축소하면서 여러분들 나머지 걸 드리블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말씀드리면 아직 턴어라운드 1번 시그널이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자, 1번 시그널이 들어오는 자리까지 실제로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정말로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느끼셔야 되는 건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평단을 갖다가 비중 관리를 할 때 그 시점이 언제다라고 생각하면 저 60일 이평 라인 저 라인이 아마 3만 제가 계산을 해둔 거거든요. 저게 3만 1,000원짜리가 60일 이평하고 일봉하고 만나는 자리 근처예요. 조금 제가 낮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뭐 할 수 있다? 예. 비중 관리 해줘가면서 다시 또 드리블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제가 계산해서 맞춰놓은 건데 저 자리를 통과해 주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줘야지만 저게 통과해 줘야 돼요. 지금 HBM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삼성전자의 원시 공정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비는 당연히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2분기까지 삼성전자의 뉴스가 좋은 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테크인도 좋지 않았던 건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가장 매물이 많은 구간은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열어두고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또 살짝 눌려주는 건 차익물 나와줘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한 2만 한 8천 원이 평균 매수 단가다라고 생각해보면 3만 한 3천 원 이 정도 가게 되면 단기 차익물이 또 형성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이 구간 어딘가에서 장대 양봉 하나가 땅 터져주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날이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축소해주는 그런 날이고, 일부 또 익절을 좀 진행할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원 정도 올리는 건 그닥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1%가 300원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1000원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 뭐 3% 이상만 업사이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익절이 또 가능한 부분 되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중기적인 관점도 괜찮지만 비중은 상당히 어떻게 돼요? 컨트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고요. 출구 전략 진행했던 걸 갖다 여러분들 그걸로 다 먹겠다고 이렇게 덤비고 그러면 돈맥경화 생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우리가 이걸 털어내고 또 새로운 거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또 성수기 들어 진입하는 그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은 뭐 화장품 뭐 이런 쪽 관련된 부분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뭐 어제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마이너스 2%에서 손절 처리하고 진행을 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셨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이런 생각은 좀 해요. 저도 이렇게 사항을 보고 있다가 오죽하면 손절 의견을 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조금 손실은 작게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열심히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것도 플러스로 갔다 마이너스로 빠지는 상황인데 이 과정 속에 생각해 보면 항상 이 마운틴을 넘어가고 나면 시그널이 배드가 나오면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것도 생각하고 너무 오래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SL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중 40%에서 20% 낮춰라. 뭐, 마이너스 한 2%,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예를 들면 비중 조절하고 떨구는 게 이게 손절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도 20%로 남겨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 드리블 해나가는데 좀 여력이 있다. 그리고 비중이 커버리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구간이 여기까지잖아요. 요거 먹으려고 비중 60%도 40%만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지금 정도 수준이면 또 돈을 풀어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20%가 제일 부실을 또 해주면 또 땡큐 이라고 또 마무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또 브리핑방에 이런 내용들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저는 지속해서 비중을 갖다가 40에서 20%로 다운시켜주는 걸 갖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30%난 갈 거야 라고 한다고 해도 뭐 상관은 없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셀프로 컨트롤 하셔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이더로서 가이더 역할을 갖다가 충실히 해나가는 게 제 미션이지 않겠습니까? 이젠 RLM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단가 34,100원에서 저는 어떻겠습니까? 예, 비중 60에서 30%로 축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9시 16분에 아마 장중에 요거 딱 체크해 보시면 요 시간대 딱 여기 진행됐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면 또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비중 30%면 이제 하방 떨고도 쫄 이유가 없어. 이제 한 번 더 덤벼봐.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방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비중 관리해 가면서 가면 결국은 언젠간 또 치고 쫙 올라올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시장이라는 게 마냥 하락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특히 로보테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장주의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비중 확대 축소해 가면서 또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 또 JRP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수익을 또 구현해내지 않았습니까? 이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그널이 배드가 나와도 그걸 진행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연습을 하는 이유는 제가 언젠가 주가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발생이 됐다. 그럴 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모의 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에 이렇게 충분히 익숙하게 연습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감당해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머니터 뉴스는 먼 미래를 위해서도 준비를 참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서 했는데 제가 여기 이거 배드 시그널인 거 이거 모르겠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손절하고 다시 밑에서 살게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비중 관리 해나가면서 뭐 합니까? 예.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이것도 이렇게 조금 눌리겠지. 이렇게 가는 게 그렇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61이평 아래쪽에 들어오면서 요 사이 어디서 뭐가 있어요. 예, 외국인이나 기관 매수가 잡힐 때 우리가 또 평단 조절하면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만큼은 지금 베트남 고속철 이것도 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거기다가 방산 최근에 보면 베트남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주포를 갖다가 수입을 하는 내용도 있고, 뭐, 현대로템한테 어떻게 돼요? K2 흑표전차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방산주 중에 PER이 가장 지금 낮은 종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아도
가장 적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은 부러집니까? 부러질 만한 내용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실적이 더 잘 나오는 쪽으로 계속 배팅을 해주고 싶은 모양이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주시해 가면서 우리가 모니터링 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이나 내용 이런 것들에서는 큰 트러블이 없다. 그래서 눌림의 매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봉투법 이걸로 인해서 최근에 보면 그걸 빌미로 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조선주가 지금 없습니다. 조선주 조정 받으면 또 우리 그때 또 공략해서 가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8월 20일 전까지는 어때 손대지 않겠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뭐 수익 거래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눌림 들어와야죠. 자, 우리가 요한여행 같은 경우도 요 부분에서 수익을 만들어냈었고요. 여기 다시 눌리고 있습니다. 요한여행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선 뽕 눌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비중이 20%입니다. 자,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의 의약가 부분, 관세, 뭐 이 부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자, 그러나 어쨌든 강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보고 있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보고 있는데 지금 서로 눈치 보는 장세다. 근데 제가 하나만 잡아둔 이유가 뭡니까? 이 녀석이 움직일 때 SK바이오팜도 움직일 거고, 제가 지금 삼천단 제약도 보고 있는데 하나를 어떻게 보면 벤치마크 삼아서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크게 가장 일대는 조정을 많이 받은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 가지고 뭐 한다? 우리가 컨트롤해 나가면서 벤치마크 삼아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이오팜이나 삼천단 제약이 후보군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공략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0일 이평 라인, 이 라인 밑으로 들어오면 뭐합니까? 이때는 스트롱 바이 개념으로 접근을 비중 확대 의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끝으로 글로벌 텍스프리 준비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방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가 나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다. 얘 떨어지는 칼날 잡지 않은 건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4,870원의 평단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상당히 어떻게 돼요? 서로 고민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상당히 어떻게 돼요? 여기 구간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 여기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대부분 평단가가 어디 잡혀 있습니까? 평균 가격이 6,000원 이 정도에 잡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5,500원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수익 실현 의견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500원에서 6,000원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아마 제 추정치가 맞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던질 만한 사유가 없고 내용은 다 알잖아요. 지금 그럼 2분기 실적이나 3분기 실적이 나쁘겠습니까? 그럴 만한 사유는 없어요. 올해 미용, 성형 관련된 지금 외국인 텍스프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우리가 내년도 관련된 부분에서 세법이 좀 변경되는 과정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생겼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부터 해서 커버링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수기도 아니고 성수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땐 리바운딩 한 번 정도의 기회는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에이펙이 있잖아요. 저는 믿어봅니다. 자, 이 부분은 분명히 한 번 정도의 모멘텀을 또 업계에서 또 여의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사실 화장품 여러 가지 좀 조정받는 거에 대해 여의도 애들이 몰랐을까요? 가이던스를 갖다 그렇게 해놓고 말이야. 목표가 막 올려놓고 말이야. 나중에 어닝 부러졌다고 말이야. 뻥을 치고 말이야.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문제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이번 주 같은 경우 주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위로 빠바방 치고 올라갈 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재미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은 다 뭐예요?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번 달 안에 제가 볼 땐 얘네들이 대부분 또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또 효자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규 종목 편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빼면서 넣고 순환 매매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3부 시간 브리핑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